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0월 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아주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10월 스타트가 아주 좋은데, 어제도 미국 시장 왜 올라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어제 저녁에 계셨는데, 왜 올라갔습니까? 네, 일단 이틀 연속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는 2일 동안 1,500포인트가 올랐고요. S&P 500은 지난 2일 동안 5.6%가 올랐습니다. 네. 일단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졸트 보고서라고 하는데 잡 오프닝스 앤 레이버 턴오버 서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1,005만 건으로 나왔고 컨센서스가 1,075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1,117만 건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고용 보고서가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그 ISM PMI가 잘 안 나왔는데 미국 연준이 긴축을 더 강하게 못할 것이다 라는 반응이 있지 않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졸트 보고서는 저희 최일호 상무님께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실 예정이어서 저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최풀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내일 ADP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현재 컨센서스가 20만 건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달에 13.2만 건이었는데 전월달보다 잘 나올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내일 또 발표되는 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도 전 업종이 다 올랐죠, 어제. 네, 어제 지수만 보시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 3.3% 상승을 했고요. 11개의 전 업종이 다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4% 정도 상승을 했고, IT나 자유소비재, 금융산업재, 소재 이렇게 다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금융이나 필수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대체로 한 1%대에서 2%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지수를 보다가 다우, S&P 500,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 이런 지수가 있는데, 지금 5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러셀 2000 지수가 6.81% 올랐어요. 중소형 지수라고도 하는데 3개월 기준으로도 보면요, 다우가 마이너스 2.5%, S&P 500이 마이너스 0.9%인데 러셀 2000은 플러스 2.78%를 기록을 했고요. 6개월 기준으로도 보면 나스닥이 23% 빠졌는데 러셀 2000이 15% 빠졌다.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혹독한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소형주들이 더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특히 최근 1개월 동안, 또 지난주에 아마 최성무님도 가장 많이 문의를 받은 게 경기가 혹독하게 이제 안 좋아진다는데,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건데,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초대형주만 남기고 중소형주를 팔기 때문에 원래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장이 오면 이 러셀 2000 지수가 절대 이 S&P 500이나 그죠? 다우를 아웃퍼폼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개월만 보더라도 다우가 마이너스 2.5, 러셀 2000은 플러스 2.8.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에 아주 민감한 그런 성장주들에 대한 멀티플 조정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어제 그러면 금리도 좀 빠졌겠네요. 네, 어제 금리 최근에 계속 빠졌습니다. 어제 10년물 같은 경우 한 1bp 정도 빠졌는데 3.63으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도 2bp 정도 빠지면서 4.09%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계속 그동안 좀 부담이었었는데 어제는 110까지 떨어지면서 한 1.4% 또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매크로 쪽에서 유가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가 배럴당 86.5달러, 그래서 한 3.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가 6.8까지 오르면서 어제 또 한 5.7% 올랐습니다.
일단 10월 5일 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루 한 100만 배럴 감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또 1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또 감산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번에 대체로 뭐 러시아와 사우디가 또 주도를 해서 추가 감산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기업 이 아람코 CEO 아민 나세르가 또 몇 마디 했는데 원유의 추가 공급 여력이 한 1.5%밖에 안 된다. 그래서 27년에는 하루에 한 1,300만 배럴 생성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유럽 수요는 늘었으나 좀 아시아 시장에 좀 집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너무 먼 네. 얘기인데. 네, 아주 먼 미래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페드워치에서는 좀 그 11월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네. 변화가 있습니까? 어제 연준 인사들 발언들 이어졌고 그리고 현재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이 69%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50bp 65% 그리고 내년 2월에 한 25bp 한 55% 정도 되면서 최종 금리가 현재 시장에서 한 4.5에서 4.75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네. 75bp, 50bp 해서 아직까지 이제 125bp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할 거다. 네. 네, 그래서 4.5에서 4.75 간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연준 인사들, 필립 제퍼슨 연준 인사가 있습니다.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연준 이사고요. 올해 5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코멘트로는 공급망이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이 있다. 그렇다면 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인플레이션 둔화의 조짐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른 연준 총재들과 비슷한 발언이었고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 물가가 안정되어야 장기적으로 고용도 안정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 총재가 페드가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진짜 둔화할 때까지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고 연착륙은 여전히 좀 챌린징하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전에는 계속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스탠스였는데 그 이후로 연착륙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방은행 총재들도 이런 발언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시장의 수급 불일치, 이 불균형은 우리가 해소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의견을 어제 또 내놓았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스탠스의 변화를 네. 엿볼 만한 그런 코멘트는 없었네요. 네, 대체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비슷한 의견들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9월달 FOMC 이후에 이제 이 총재들도 계속 인터뷰들을 참가하고 있는데 막 한 분이 한 이틀, 3일 연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영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크레딧 스위스 이런 식의 기업들 전부 네. 다 이제 유럽 쪽에서 노이즈가 많았었는데 어제 유럽 시장은 어땠었나요? 네, 지난주에 유럽 쪽이 상당한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별 다른 거 없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탁스 600 같은 경우 어제 3.1% 정도 올랐고요. 영국 쪽도 2.57%, 프랑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4.24. 그리고 독일도 3.78 이렇게 상승을 했고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이슈가 있었었는데 네. 엊그제는 한 2% 올랐고요. 어제는 또 12.2% 올랐습니다. 급등했죠. 네, 어제 네. 12.2%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바닥 국면에서 주가 변동성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썰물과 밀물이 교차할 때 보면, 막 물이 부딪히면서 그 바다에서도, 물결이 막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고점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장이 이제 바닥치고 돌았을 때 보면, 이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 변동성에서 많은 이제 노이즈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빠져? 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극단적인 공포감이 이제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크레딧 스위스는 제가 리만 사태랑은 좀 다르다는 코멘트를 어제 좀 해드렸었고요. 영국발 또 어떤 금융위기, 이런 얘기를 또 언론에서도 마구 많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영국의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 지수 중에 가장 강한 지수가 어디냐면요. 연초 이후로 영국 지수 FTSE 100 같은 거 보면 마이너스 4% 빠졌습니다. 유럽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17%, 다우가 마이너스 16%, S&P 500이 마이너스 20% 빠졌는데 영국이 겨우 마이너스 4% 빠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바닥 국면에서 특히나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거다 생각해서 이제 인버스나 뭐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ETF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종목별 ETF, 애플에 대해서 숏하는 애플 인버스 ETF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인버스 ETF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반대 포지션을 가진 분들이 또 나와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치 펀드들이 숏을 갖고 있었을 때 가끔씩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나 큰 하우스들이 그 자기네들의 주요 고객들 포지션에 맞는 또 리포트를 막 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최강무님하고 그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유가가 30불일 때 더 빠진다. 유가가 140불 갔을 때 200불 간다. 아, 왜 저런 리포트가 나올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영국 지수만 보더라도 유럽에 특히나 영국에서 어떤 금융위기의 조짐은 나오고 있지 않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업들 동향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종목적으로 보시면 어제 빅테크 쪽에 애플이 한 2.6%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요. 이외에 다른 빅테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대체로 뭐 3%, 4%, 5%씩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에서도 금융이나 반도체, 뭐 리오프닝 쪽 에너지 어제 전업종 모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 먼저 애플인데 어제 그 폭스콘 애플의 공급 업체입니다. 어제 또 4분기 아이폰 수요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이폰 14 모델 그러니까 14 프로랑 프로 맥스는 인기가 아주 많고 14 모델만 좀 뭐 수요가 둔화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었는데 폭스콘에서 9월달 매출이 전년 대비 40.4%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MOM으로도 83.2%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약간 기록적인 수익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의 수요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이런 ASP 상승 좀 있었던 것 같고 향후에 또 인플레이션이나 팬데믹 그리고 공급망 차질 이슈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네, 이번 9월달 매출 이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애플은 뭐 프로 쪽이 잘 팔리면서 이제 ASP가 올라갈 거다. 네. 요 얘기에 올랐다가 또 애플의 판매가 또 추가 증설하지 않는다. 네. 뭐 요런 얘기에 또 빠졌다가 일희 일비가 아니라 네. 주희 주비 주간 단위로 막 좋았다 나빴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테슬라가 이번 반등장에 약간 지금 노이즈가 많아요 보니까. 네. 어제 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 22% 넘게 올랐습니다. 인수 이슈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 44빌리언 규모이고요. 주당 54.2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인수 딜이 취소되니 많이 했었는데 딜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10월 28일 날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가짜 계정, 이런 스팸 계정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머스크가 계약 파기를 선언을 했고요. 이후에 뭐 각종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그리고 머스크의 그 변호인단 쪽에서도 머스크가 좀 질 것 같다, 좀 이기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10월 17일 날 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두 회사 모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고요. 이번 주에 그 재판을 받기 전에 양사 CEO 모두 그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그 증언을 받기로 했던 것도 좀 미뤄달라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인수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정상적으로 되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CNBC 쪽에서는 28일 날 일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8일 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요번 달 한 마지막 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이네요. 네, 28일. 예.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반대로 리비안 같은 경우나 다른 뭐 네. GM 포드 뭐 어제 다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네, 어제 뭐 전기차 쪽도 괜찮았습니다. 리비안은 어제 13.8% 올랐는데 3분기 생산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총 7,363대를 생산을 해서 전분기 대비 67%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 7,584대를 인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으로 14,317대를 생산을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올해 목표치를 원래 5만 대로 제시를 했다가 좀 공급망 이슈나 이런 그 수급 차질로 인해서 2만 5천 대 50%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 누적으로 한 올해 연말까지 2만 5천 대 목표치 달성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예. 이 회사가 아마존이 투자했다가 또 지분 일부 팔았던 회사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도 아주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어제 마이크론 주식도 네. 보니까 한 4%대 오른 것 같아요. 네, 어제 뭐 삼성전자도 4% 넘게 올랐었고요. 어제 마이크론 4.33 이렇게 올랐습니다. 일단 뉴욕주 북부 지역 이 클레이 향후 20년 동안 이 100빌리언 달러 투자를 해서 컴퓨터 칩 공장 신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24년부터 이제 건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칩스 액트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미국 내 공장 신설 기업의 보조금이랑 세금 혜택, 세공제 25% 이렇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주 연방 정부 또한 별개로 5.5빌리언 달러의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이번 신설로 인해서 약 한 9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6% 올랐고 네. 대체로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크게 상승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이외에 뭐 퀄컴이나 인텔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공장을 계속 설립을 한다라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예. 여전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YTD로 36% 빠져 있고 섹터별로 보면 거의 뭐 제일 많이 빠진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침에 와서도 한 20년치 삼성전자 가격 추이를 쭉 한번 봤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졌을까라고 봤을 때니 그때 1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까지 지금 가격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45% 정도 빠졌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 고점 대비 여전히 44% 그렇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반도체 주가, 반도체 전체 섹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시마크라는 회사입니다. 어제 네이버가 뭐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회사인데요. 네. 어제 이 회사 일단 시가총액이 한 1.26 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조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종가는 17.6달러입니다. 어제 1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회사는 중고 의류나 약간 당근마켓 이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그냥 약간 중고 옷 같은 걸 판매하는 회사더라고요.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 8.8%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를 1.2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당 17.9달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가총액과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요? 네, 작년 1월 달에 IPO를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1월 달 IPO 상장 당시 42달러에 상장을 했고, 상장하자마자 이제 그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105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한 83% 하락을 한 상황인데 어제 이 회사를 좀 비싸게 산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는 기업 네이버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피인수 기업 이 포시마크는 1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저도 포시마크가 어떤 회사인가 네. 그냥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당근마켓 같은 네. 그런 회사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지금 시총이 1.26 빌리언이고 네. 네, 요 17.6달러인가요? 네, 종가입니다. 네, 17.6달러인데 지금 17.9달러에 네이버에서 인수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IPO를 했는데 105달러 갔다가 지금 네. 17달러 이렇게 떨어져서 고점 대비 83% 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을 네이버가 인수를 했다. 그런데 네이버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8.8% 가까이 빠졌는데 요 빠진 이유를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달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도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달러가 귀하고 금리가 높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 예, 그런 우려감에 이제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IPO의 당시에 42불이었고 불과 작년 1월이었습니다. 네. 1월. 작년 1월이면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플랫폼 전체 전 세계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을 되게 높게 해줄 때였고요. 지금 그런 거품들이 싹 다 빠지고 오히려 뭐 디스카운트 돼서 그래야 되나 그런 국면에서 지금 시총 정도에서 인수를 한다. 굉장히 저는 가격적으로는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보통 이제 그 성장하는 기업들이 보면 위기 상황에서 망하는 기업들 막 이렇게 인수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뭐 망하는 기업도 아니고 네이버가 워낙 또 전자생거래에 대한 노하우가 운용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바로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네이버의 그 최 무슨 사장님이 나와서 또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정말 비싼지 그 부분을 이제 검토는 못 했었는데 지금 딱 이것만 보더라도 네. 불과 1년 반 전에 IPO 가격이 42달러였고 105달러 갔다면 상당히 지금 가격은 좋은 가격에 또 어려울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인수해야 싸게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달러 이런 부분도 결국은 다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제자리를 차려갔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CS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가 12.2% 네,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융위기 상황이 재현될 것 같으면 어젯밤 같은 경우에도 금융 섹터 자체가 제일 약해야 되거든요. 어제 금융주들 보면 JP모건부터 네, JP모건 4.7% 올랐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4%, 그리고 웰스파고 4.7%, 블랙록 3%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 리만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그 파생 상품에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익스포저가 있었잖아요. 그 은행뿐만 아니라 AIG 생명 같은 그런 보험사들도 다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그런 워런트에 대해서 또 보증을 쓴다든지 그 부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그 부실을 모두가 다 나누고 있었다면 CS 같은 그런 케이스가 전혀 다른 케이스, 영국의 베어링 은행과 같은 뭐 그런 케이스, 그리고 뭐 베어링 은행처럼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1995년만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200년 된 베어링 은행이 만행했었는데 그 이후로 베어링 은행 망하고 나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러고 나서 또 금융위기 때 2008년 리만 사태 때 그 이후로 나서 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지금 금융권이 다 같이 부실화되는 그런 2008년과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오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얘기 혹시 못하신 거 있나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10월 5일 여민함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궁재훈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